약사의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약사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전망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은 내용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대, 한의대, 수의대도 알려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쪽은 모르겠어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든 힘들다 하겠지만 돈이 있으면 뭐든 다 좋습니다.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면 되고 결국에는 워라밸인데 약사만한 게 없습니다. 우선 약사의 진로는 병원 약사, 공직 약사, 개국 약사, 근무 약사가 있고 제약회사에서 근무도 가능합니다. 병원이든 공직이든 제약회사든 어느 분야에서든 약사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약사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돈 문제입니다. 약사는 개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주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의대, 약대 가는 사람들이 우수 인력이라고 하면서 기업들은 우수 인력에게 돈을 더 쓰는 게 싫은 것 같습니다. 돈 벌려면 돈 안 주려는 기업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직접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예요. 개국을 생각하면 약대 정원을 봐야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결국에는 n분의 1입니다. 약대의 정원이 15년 전보다는 2배 가까이 늘어서 현재 약국 자리는 부족한 상황이 맞습니다. 주변에 생기는 약국을 보면 자리 잡은 약국 옆에 새로운 약국을 오픈하는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약국 수보다는 개업하는 약국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전체 파이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국 약사의 평균 소득은 점점 내려가게 될 거예요. 계속 내려가다가 어느 구간 이하로 내려가면 제약회사, 병원 약사라는 대안이 있어서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제약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퇴직 이후에는 약국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다음은 AI 시대의 약사의 직능에 대한 문제인데 AI의 활용은 약사의 일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지 약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은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이유로 AI는 약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자동 조제기를 통해서 약사의 업무는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습니다. 약사당 조제할 수 있는 처방 수가 정해져 있어서 근무 약사의 자리도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약사들도 결국은 개국을 원하니까 개국 자리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약국은 병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오픈할 수 있는 의사의 수가 중요합니다. 약국은 병원을 끼고 오픈해야 하니까요. 의대의 정원과 약대의 정원비는 2대1 정도가 됩니다. 정원 수에서 다른 직업으로 빠지는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정년이 지나면 결국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한다는 가정을 하면 병원 2개당 약국 1개가 오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큰 건물들을 보면 병원 8개에 약국 1개 있는 건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병원 8개에는 약국 4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1개만 있으니 약사 3명은 약국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병원 8개에 약국 1개 있는 건물, 그 약국을 내가 오픈하면 됩니다. 문제는 돈일 거예요. 권리금을 5억에서 10억까지도 요구하기도 하는데 돈이 없으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돈을 모아야 하는데 약사라도 5억 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약국을 오픈하려니 약사 전망이 안 좋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금수저나 약수저가 아니고서는 약사로는 힘드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 말은 약사를 부업으로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부업으로 월 평균 1,000만 원을 벌면 가장 좋은 부업일 거예요. 저는 약사를 생각하면서 단 한 번도
약사를 주업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부업과 부업의 조합이나 다른 주업과 약사로서의 부업의 조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의 직능 중 가장 좋은 점은 겸업에 제한이 없고 약국장이 적은 시간 일에도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업에 최적화된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약사로 일하면 돈도 들어오니까 사업하기에 이보다 좋은 직업도 없습니다. 약대에 들어오면 주기적으로 약대생들 간에 약사의 직능에 대해서 단톡방에 공유가 됩니다. 너무 틀에 박힌 생각만 하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약사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대생들의 눈에는 안 좋아지고 있는 약사의 현실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 생활이 어떤지 모르고 대학생들은 직장 생활이 어떤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직장 생활이 어떤지 찾아보고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직장 생활이나 공무원, 선생님 이런 것들도 일단 시작해보니 본인들이 생각한 것과 달라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게 많은데도 마시고 놀기에 바빠 보이는데 저도 20대 대학생 때는 그랬으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시대는 대학생이 창업에 도전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약사에 대한 전망과 약사가 부업을 하기에 너무 좋은 이유를 알려드렸는데 다른 사업도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정확한 정보를 골라내고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건 지식 창업인데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는 본인의 가치를 약사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지식 창업은 과외나 학원 정도가 될 건데 과외의 경우에는 시급 5만 원을 넘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들어와야 하고 온라인에서 지식 창업은 여러 가지를 도전하면서 하나 성공하면 그것을 시작으로 유튜브를 하면 됩니다. 구독자가 쌓이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고 인플루언서가 되면 사업 성공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에게도 항상 유튜브는 꼭 하라는 말을 하는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시작한 유튜브가 실패할 수 있어도 한 번 시작한 것을 다시 도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서 제대로 된 것 하나만 생기면 그 친구는 유튜브도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미래를 생각하고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행하면서 더 나은 것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빠른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천성이 게으르다 보니 영상 제작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유튜브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